안녕하세요. 부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기는 크게 수술용 로봇, 환자 상태 모니터링, 영상 분석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영상 분석을 하는 의료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에 한해서만 개인적인 분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가 세간의 큰 화제를 일으킨 이후에 여러 산업들에 AI 인공지능이 접목되어 개발되기 시작됐고 개발과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년 12월에는 JLK 인스펙션이라는 국내 두 번째 AI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 이 뷰노라는 회사도 곧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의료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AI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앞으로 한 10년까지는 실용 단계까지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5월 뷰너라는 회사가 의료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로 국내 첫 AI 인공지능 의료기기 2등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조금 전에 말한 JLK 인스펙션, 세 번째로 루닛이라는 회사가 AI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AI 인공지능 회사들이 국내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AI 인공지능 의료기기 회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거의 모두가 의료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를 간단히 설명하면 그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런데 의료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는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의사가 진단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즉, 이 의료영상 정보 소프트웨어는 진단하는 게 아니라 진단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식약처에 등록된 그 의료영상 진단 소프트웨어는 사용 목적이 진단 보조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왜냐? 진단을 한다고 사용 목적으로 하면 인허가를 못 받기 때문이죠. 인허가를 못 받으면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AI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로 몰릴까요? 의료영상 소프트웨어는 보조 진단이기 때문에 진단 정확도가 월등히 높지 않아도 됩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 이런 것처럼. 그리고 관련 질병의 영상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만 짜면은 개발이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서 덜 어렵다는 거죠.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타 의료기기 제품군보다는 개발이 용이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도가 낮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 팔을 생각해봐요. 절단을 하거나 아니면 조직을 채취하거나 할 때 얼마나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겠어요. 이게 오차가 심하다고 하면은 다른 부위를 절개하거나 오히려 엄한 곳에 상처를 낼 수가 있겠죠.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의 앞으로의 수익성은 어떨까요? 몇 년에 걸쳐서 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인허가를 받았어요. 이걸 윈도우 OS처럼 이제 십몇만 원에 몇십만 원에 이렇게 팔까요? 반대로 지금까지 없었고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보조 역할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의사들은 과연 큰 돈을 들여서 살까요? 구매를 하더라도 그 한 개인 의사가 아니라 여러 의사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큰 병원에서만 구매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국내에 큰 병원이라는 걸 준종합병원 이상이라고 굳이 정의를 한다면 국내에 준종합병원이 몇 개나 될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보면은 시장성이 낮고 다른 의료기기처럼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 이런 곳에서 세계에 나가서 글로벌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까 전에 이야기한 국내 첫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승인을 받은 뷰너라는 회사를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19년 매출액이 2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인 JLK 인스펙션 회사는 19년 매출액 한번 검색해보세요. 거기도 2억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아직 수익 단계가 아닐 수 있어요. 아직 투자 단계고 차후에 수익성을 기대할 수는 있겠는데 이건 차치한다 치고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가 진단 보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가 환자의 큰 질병을 놓쳤다. 그로 인해서 환자의 생명이 큰 위협을 받거나 사망까지 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한 의사 책임일까요? 아니면 진단 보조를 한 이 소프트웨어 책임일까요? 당연히 진단을 한 의사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구매하는 의사들은 이런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한 위험성도 갖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뷰노 회사의 뷰노메드 본 에이지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판독 일치도가 13에서
10% 향상한다고 해요. 이게 과연 위험성도 있는데 돈을 주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사용할 효율성이 있을까요? 분명 의료영상 진단 소프트웨어는 기술 개발이 꾸준히 되면서 높은 판독률과 정확도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 의료기기에까지 접목이 된다면 환자들은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개인 의료기기를 통해서 충분하게 진단이 되는 날도 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이내는 아니랄 겁니다. 저는 이직을 한 지 한 3주차 됐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그 이직 활동을 하면서 AI 인공지능 회사를 두 군데 면접을 봤어요. 하나는 엑스레이의 인공지능을 접목한 회사고, 하나는 체외 진단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 말고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기 회사들은 더 엄청 많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회사들이 우후죽순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이 안 나니까 많은 마스크 회사들이 문을 닫았죠. 그리고 코로나 체외진단 의료기기 회사들이 엄청나게 또 생겼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나 될까요? 투자 대비 수익이 나는 회사들은 정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체외진단 의료기기 회사가 우리나라에만 있겠어요?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AI, 인공지능 의료기기 회사들도 좀 이러지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부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